지난 시간에는 총체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장면이 명륜동에 가면은 성균관 안에 있는 명륜당. 명륜이라는 거는 인류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질서를 5개로 본 거죠. 근데 그 이외의 질서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못 찾았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쭉 강의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할 거는 첫 번째 부자유친이에요. 네, 친자입니다. 친자는 이렇게 전소체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 거는 친할 친과 볼견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돌보면 뭐가 생긴다? 정이 드는 겁니다. 정. 네. 그러니까 정이 드는 거는 말하자면 한꺼번에 생긴 거는 아니죠. 그냥 어떤 이런 거죠. 같은 공간 안에서 어떤 시간을 공유할 때 사람만이 갖는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정이 뭐냐면은 부자유친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유자를 가진다라는 거 쓰는데 소학이라는 책에서는 부자지치인을 써요. 갈지자로. 그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는 이제 한자적으로 한 거고요.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인간은 자연에 기대어 삽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연 환경을 극복하면서도 살고 자연 환경을 활용하면서 살았죠.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해요. 근데 첫 번째로 부모의 의지에서 삽니다. 네, 부모의 의지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근데 동물 중에서 부모의 가장 가장 의존적인 동물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늘과 땅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영향을 받는 겁니다. 네. 땅만 있어 갖고는 되지 않아요. 네. 하늘도 있어야 돼요. 네. 수증기가 올라가면 비를 뿌듯이. 자, 공동체의 시작은 부모와 자식이 이루는 가족 관계이다 라고 설명한 거는 첫 번째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부모는 부모의 개념은 자식이 있었을 때 부모라는 개념이 가장 잘 설되죠.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부부관계죠, 그냥. 네. 자식이 생겼을 때 부모가 되는 겁니다. 용어적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야 존재하는 부생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 이제 부모생지라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북의 사회에서 이랬기 때문에 한 거고요. 모생지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부생지.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하고 자식은 뭐예요? 여기에 효도하는 부자자효라고 있어요. 효를 생각할 때 여기다가 제가 이런 설명을 했냐? 자식은 효도하는 것만 강조하는데 유학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부모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부모는 사랑해야 되고 자식은 효도해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 요거는 빼놓고 맨날 뭐만 강조했다? 효만 강조한 거죠. 예? 근데 유학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자자효. 예? 왜냐면은 사랑을 해줘야 자식이 효도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지 않으면 자식이 효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을 못 받았다고 또 효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이 관계를 설명할 때는 자식의 효도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비로워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자유친에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부생지, 부자자유. 내가 태어난 거는 부모가 없으면 절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더 과학이 발달하면. 근데 부생지는 어쨌든 자연적인 형태에서는 암수가 만나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걸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갖고 있는 부자유친의 개념입니다. 자, 첫 번째예요. 그래서 부자유친은 뭐라고 이제 설명하면 다른 용어로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무이위라고 하는 거예요. 없을 무이위.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선택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자연적으로 그냥 자연의 어떤 이치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유친은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거죠. 오륜 중에. 자,
부자유치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누가 하냐면은 공자 위 증자왈. 공자가 증자한테 말했다. 예?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 불가매상 효지시야. 자, 내 몸은 누가 만들어줬다? 부모가 만들어줬다. 그 부모의 몸은 또 그 부모가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나는 요걸 요렇게 만들 거야 라고 만든 거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 신체 자체가 누구로부터 왔다? 부모로부터 왔으니까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그게 뭐의 시작이다? 효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의 신체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근데 내가 내 알을 만든 거는 아니죠.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손상시키지 말고 갖고 나가야 된다. 그게 효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효라고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효라고 그러는 거는 내가 부모님한테 하는 것만 효가 아니라 내 몸을 잘 가꾸는 것도 효죠. 네? 효의 개념이 다르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 효의 개념이 없다. 우리 아닙니다. 효의 개념은 너무 디테일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해서 뭐 부모를 공양을 잘하는 거 이것도 효지만 첫 번째 자기 몸을 잘 다스리는 것도 효예요. 자, 입신행도 몸을 잘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도 해서 양명이어 후세 내 이름을 날려야 돼. 나쁜 걸로 날리는 게 아니에요. 양명이에요. 예. 좋은 걸로 날리는 거예요. 좋은. 그러면 이현 부모 효지종냐. 그게 뭐의 끝이다? 효의 끝이다. 그러면 내가 내 몸을 잘 가꾸고 내가 타고난 어떤 자질 이런 거를 잘 발휘해서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잘 썼을 때 내 이름이 날리죠. 악명으로 높이 날리라는 게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해서 높이 날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운 짓이고 좋은 일로 해서 날려야 돼요. 예? 그게 효의 끝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작과 끝이 정해 있는데 이런 시작과 끝은 결국은 나에 대한 관리죠. 부모 공양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공자가 증자한테 했다. 지금 제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있어서 그러니까 부모가 받은 신체를 회상하지 않은 것이 효도의 시작이고 훌륭한 인물 그러니까 나쁜 걸로 훌륭한 게 아니라 좋은 걸로요. 인물이 되어 행에서 이름을 후세에 남겨서 부모를 쟤는 누구 집 자식이야 이런 거예요. 부모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부모가 잘 키웠구나 잘했구나 이렇게 날리는 거죠. 예. 뭐 어쨌든 이런 개념을 요즘은 강조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자 21세기가 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부자유치는 이런 개념이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면 혹시 제가 여기다가는 안 했지만 우리나라 교육법 제1조에 보면은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양상해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 교육법에 있어요. 교육을 하는 거는 인류 공용의 마지막으로 이바지해야 된다.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면은 이름이 날리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교육법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부자유치인일 때 부자유치인을 하는 이런 부모로부터 받은 나의 신체지만 그 신체를 잘 관리해서 이거는 단순한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네. 육체, 그러니까 정신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 내 몸을 날리면은 그때 말하자면은 뭐가 된다?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예? 예. 나쁜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자유치인에 의해서 군신유의예요. 자, 이 전서체를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 거는 보여드리는 거는 전서체를 보면 안 보이던 글씨도 보입니다. 이렇게 망으면은요 양량이죠. 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중요하게 여겼는지 모르지만 예? 하여튼 이게 문자가 만들어진 시대에는 분명히 양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요즘은 양고기 많이 먹죠. 선자의 기본이 되는 자기예요. 착할 선자예요. 예, 양은 근데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래 우리 문명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나오죠. 예? 잃어버린 양을 누가
잘 다스려야 된다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예. 양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나자예요, 나자. 예? 이거는 저기 나인데 이게 무기를 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양념과 나로 구성됐다. 내가 양을 지키든지 나를 지키든지 이런 개념이죠. 예. 자, 오를 나를 스스로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다. 이게 오를 의예요. 근데 설명드리면은 올바르게 지킨다는 건요, 거꾸로 말하면은 올바르다는 개념이 오히려 추상적이에요.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부끄러운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크게 말하면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를 속이지 않는 거는 무자기야라고 그러는데 성사상입니다. 예? 말씀언에 이룰 성자. 성사상은 누구의 중요한 사상이냐? 율곡이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게 군신간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거 보면은 군신이라면은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때는. 그리고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지배자죠. 누군가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게 군신유예요. 예. 그러니까 꼭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관료나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사회가 다변화되고 다양한 사회로 접어들었으니까 군신을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공직자만 얘기하면 안 돼요. 기업가도 마찬가지죠. 왜? 영향력을 했으니까. 지금은 저거지만 요즘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스포츠맨들도 많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연예인도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잖아요. 그분들이 오면은 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넓게 해석하면요, 군신은 누군가에게 지배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군신의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부끄러운 짓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은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꾸 그 직위에 못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연예계, 스포츠계, 공직자는 물론이고, 예? 기업가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군신유의 해석이 좀 폭넓게 이 시대에 맞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이다. 사회관계는 상하관계로 존재하며, 맞죠? 역사는요, 평등하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죠. 불평등의 연속이죠. 예? 예? 불평등이에요. 군신관계는 의가 존재하는 것이다. 올바른 것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명령과 수행하는 상하관계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하는 군령신공이라는 말도 있어요. 임금은 명령을 내리고 신하는 따른다. 기업체에서는요, 사장님이 명령을 내리면 직원들이 따르죠. 예? 맞잖아요. 그죠? 이런 관계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군식지입니다. 이런 관계가 하는 거는요, 군은 뭐를 해결한다? 먹을거리. 지금의 말에서는 뭐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요, 먹거리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는 군식지의 큰 의미는 뭐냐면요, 경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만 이 오륜의 군신유의가 우리한테 더 잘 잘목될 거라고 봅니다. 자, 군신유의는 동몽훈에 있어요. 예? 뭐냐? 이런 걸 하려면은 당간지복, 유삼사, 왈청, 왈신, 왈근의 요 세 개를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 관직에 나가는 규칙이 오직 세 가지가 있다. 여기서 관직을요, 그냥 공직만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좁은 의미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청렴하고, 그죠? 신중해야 돼요. 그죠? 요즘 너무 신중하지 않아서. 그리고 부지런해야 돼요. 이런 거는 주로 추상적이지만 구체적으로 규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규정 이외의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죠? 규정이 없지만 이렇게 해야 되고, 규정이 없지만 신중해야 되고, 하나라도 더 챙기는 거, 이런 거를 강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법대로의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만 해석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모문에 말을 해놓은 거예요. 분신유에 대해서 사례를 제가 이제 원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부부유별로 넘어가니까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부부유별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